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12월 12일이 이제 뭐 거의 10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부정선거 사례를 실제로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를 실제로 언급을 하셨고, 조국이 확정이 됐고, 또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당대표가 됐다. 이거까지 나오면 한 3개 정도가 굉장히 뭐 우리 쪽에서 받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저는 담화문 발표하신 내용에서 어쨌든 실제적인 사례를 이제 전에 있었던 뭐 보안 점검 결과라든지 그런 과거의 사례는 얘기하면서 이번 계엄에서 나타난 증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실제 그 조사에 착수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기가 언제 될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동력이 빠지기 전에 어쨌든 뭔가 가시적인 실제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뭐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많이 움츠려들던 거는 최소한 이제 없이 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뭐 저 유튜브에 쭉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도외시하고 잘 안 보던 내용이었으니까, 기왕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다시 뭔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자료들이 많이 이제 유튜버들이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일 그대로 쭉 할랍니다. 뭐 지금 뭐 축하하자 어쩌자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뭐 축하할 일이 아닌 거죠. 이제 적과 피야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이제 가시화 됐다 그러면, 딱 구분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말 대통령께서도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가겠다, 그 말씀하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좀 더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이제 뭔가 잘 모르고 의심을 갖던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걸로는 당연히 뭐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기왕 해 오던 일이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발굴해서 발표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표 결과하고 개표 상황표가 다르게 발표된 사례를 제가 모아서 오늘 뭐 영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싸움은 어쨌든 지금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게릴라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넌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비아냥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떳떳하게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계엄 직전 상황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쪽에서도 대통령의 이 스탠스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일 큰 뭐 방해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제거되고 확실하게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셨으니까 아주 좀 힘을 실어서 하겠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런 거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종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뭔가 제대로 선거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거에 입각해서 다시 선거가 치루어지고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저는 이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다시 선거가 치루어지는 상황이라도, 과연 그게 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려면 뭐 한동안 제가
숨쉬고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4년 전 4.15 총선 자료를 쭉 집계를 한 건데요. 개표 결과하고, 이건 개표 결과는 전산상으로 해서 발표된 선관위의 숫자인 거고요. 개표 상황표는 개표 상황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그 숫자인 거죠. 숫자가 아니고, 개표 현장에서 작성된 문서인 겁니다. 이 문서가 실제로 공식적인 그 결과 아닙니까? 위원장이 공표,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사인하고 공표했으면 이게 정말 그 개표 결과일 텐데, 사실은 이거랑 다른 숫자가 발표됐다. 그걸 다 모으면 4.15 총선 같은 경우에 25표가 차이가 난다. 뭐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슨 전산 조직이 어쨌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하여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표가 하나가 더, 예? 개표소마다 수백 명씩 모여서 개표를 했는데, 또 거의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로, 어쨌든 집계된 내용이 결과로 다르게 발표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게 4.15 총선에서 합친 게 25건이고요. 25표고요. 제가 이번 4.10 총선에서는 지역구만 상대로 했고, 제가 조사한, 입력하면서 조사한 게 지역구만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뭐 이래서 저는 그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관심을 안 갖고 봤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뭐 물론 22대 총선, 이 4.10 총선은 제가 잘못 투입됐다고 하는 그 항목까지를 다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이거랑 다른 숫자를 더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4.10 총선에서는 총 2245표가 차이가 났는데, 수원시 정이 뭐 워낙 크게 2241표가 아예 이제 합계를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합계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투표는 완전히 빼고 개표기에서 개표한 결과만을 발표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 외에 세 군데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났다. 그래서 총 2245표라고 했는데, 제가 4년 전 선거를 보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서도 거기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24년 22대 총선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거고, 앞으로 더 그거를 발굴해 내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20년 4.15 총선인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광주 서구울 사례를 볼까요? 우선 20대 총선은 빼고, 자, 광주 서구울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쭉 요거를 눈에 담아 놓으시면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요까지만 봐도 됩니다. 총 25표고, 광주 서구을에서 1표, 서구 비례에서 1표, 영도군 지역구에서 1표, 서울 도봉구 관내에서, 도봉 2동 관내에서 여기 13표입니다. 이게 숫자는 작지만 수원전과 비슷한 경우에요. 전혀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경기 수원시가 1표, 영등포구 비례 2표, 울산 동구 1표, 인천 미추홀구 여기도 1표, 전남 무안군 지역구 1표, 전남 무안군 비례 2표, 충북 청주시 상당구 1표, 이렇게 해서 총 25표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총 차이가 나는 숫자는 25개다. 이거는 뭐 거의 최종본입니다. 제가 지역구하고
비례하고를 어느 한 지역구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입력을 한 거니까, 뭐 제가 입력 실수로 해서 한두 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최종 차이 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요 각각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거를 인식시켜 가려면 실제 증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포렌식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지금 드러난 거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광주 서구 을 보시죠. 광주 서구 을, 이게 그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개표 상황표로가 따로 공개 청구할 때 안 온 지역구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개표 상황표라고 해서 기왕 서류가 있는 거니까, 이 서류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공식적인 결과라고 하면 보십시오. 이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 양향자 4표 무효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직접 선관위에서 어떻게 발표됐나를 가보시죠. 광주 서구, 자, 보시기 전에 여기 숫자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투표수입니다. 투표수. 그리고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무효 투표수입니다. 요거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숫자는 합계, 유효표 합계인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쭉 내려가서 보시죠. 광주 서구을, 자, 1번 양향자 천정배 유정촌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투표수가 5입니다. 5, 양향자가 5, 그리고 무효는 0. 그래서 총 투표수가 5표여야 되는데 방금 보셨지만 개표 상황표에는 개표 결과가 4,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가 4입니다.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산 입력이 됐고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4가 기록됐어야 되는데 전산 입력이 4로 됐습니다. 이걸 뭐 하나가 뭐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냐 그럴 텐데, 이거는 표가 누가 뭐 잘못 뭐 집어넣었네 어쨌네 이런 거를 떠나서 선관위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예? 이건 뭐 기계 개표기 뭐 이것도 아니고 딱 서류에 있는 게 뭐 항목이 얼마나 많기나 합니까? 예? 뭐 왼쪽에 넣어야 될지 오른쪽에 넣어야 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순서대로만 주르륵 입력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5가 되냐? 예? 다른 숫자가 들어가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15 총선 자료를 입력하면서 갖게 되는 느낌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고 하는 게 이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뭐 저기 이 얘들이 개표 상황표에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적은 거 한두 가지를 이렇게 상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뭐 유효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투표용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풍암동 8투표소의 건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혔다. 그러면 풍암동 8투표소에다가 그거를 유효하게 놓고 그 사항을 투표록에다 기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는 항목을 두고 뭔가 이상한 거는 다 여기다 집어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10만 표 이상이 개표되는 그 개표소 내에서 이거 막 하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제가 느낌은 그냥 그냥 투표지를 쓰레기 처리한 거야 이놈들이. 예? 예를 들어서 투표 관리관이 없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아예 아니지, 그건 무효표가 아니죠.
유권자는 관리관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기표란에 도장을 찍고 나왔다면 유권자의 의지는 반영이 된 거다. 예? 그러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아니죠. 지대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냥 무슨 쭉 표 정리한 다음에 예? 쓰레바지로 그냥 빗자루로 슬슬 쓸어가지고 분류 안 되고 이상한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라고 분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광주 서구 이렇고요. 이거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 꽤 걸리겠는데요. 광주 서구 비례대표도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 여기도 5표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표는 더불어시민당의 4표, 합계가 4표, 무효표 1표입니다. 5표죠. 그러면 비례대표, 비례대표 광주 서구. 여기도 왼쪽에서 오른쪽이 두 번째가 투표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수 자체가 6이에요. 무슨 시민당이야? 예? 더불어시민당이 5표예요. 무효표는 1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6표라고 하는 게 표 자체가 그러면 1표가 어디로 갔냐는 얘기, 어디로 갔냐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따지면 잘못 구분된 투표지라고 하는 게 5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6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당락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얘기하지 말고 예?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얘기예요. 결국 이걸 근거로 해서 당선자가 발표가 됐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포렌식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얘기를 일단 떠나서 요 전산상으로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인 거예요. 예? 이거랑 실제 개표소에서 작성된 서류랑 차이가 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영덕군도 경북 영덕군 지역구죠. 여기도 투표수가 한매인데 그럼 뭐 돈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여기까지만 보시죠. 경북 영덕군 투표수만 봅시다. 제로예요. 제로. 예? 제로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개표 상황표에는 한 표가 잘못 투입 구분돼 가지고 그 표가 미래통합당 김희구 후보한테 분류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고 해서 이게 뭐 다 무효표 처리가 되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각 후보별로 유효표로 가거나 무효표로 가거나 그냥 정상적인 투표지 득표수에는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한매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냥 0으로 입력이 됐다. 그러면 이 전산상에 예? 이놈들이 여기서 뭔가 합계 해가지고 뭔가 차이가 나면 그걸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게 해놓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랑 예? 전산 발표된 거랑 다르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쭉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3가지 사례랑 똑같은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도봉을 도봉 이동 관내를 가서 보시죠. 이거는 정말 황당합니다. 도봉을 자, 요게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오던 개표 상황표죠. 예? 저는 이 지금 숫자가 뭘 봐야지? 우선 더불어민주당 2820입니다. 그죠? 2820 기계에서 개표한 숫자랑 기계에서 못한 걸 사람이 한 숫자랑 합친 게 2820입니다. 그러면 도봉을 도봉이동 관내사전 서울시 국회의원 서울 도봉을
검색. 도봉을에 도봉을이죠. 도봉을에 도봉이동. 도봉이동 관내사전.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쭉 항목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선거인수, 투표수, 요 세 번째부터가 이제 후보별 나옵니다. 자, 후보별.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여기가 오기형, 김선동, 김관석 요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가 도봉이동이었죠? 도봉이동. 여기가 1번 후보 2812입니다. 2820. 몇 표가 줄었죠? 8표가 줄었습니다. 다음 미래통합당 김선동은 1788입니다. 근데 이 개표 결과로 발표된 건 1784입니다. 1784, 1788. 여기도 개표 상황표의 공식 결과는 1788이 맞는데 1784가 되어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김관석, 최순자 볼까요? 14, 15. 김관석이 한 표가 또 줄었네요. 그죠? 8표, 4표, 1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3표가 줄었어요. 이게 유효표가 4624, 무효표가 49. 유효표가 몇 개인가 보시죠? 4637인데 4624로 발표가 됐고요. 무효표는 같겠나? 무효표는 49 같네요. 어쨌든 요 각 후보 1번, 2번, 7번 요 득표수에서 8표가 적게 발표되고 4표가 적게 발표되고 1표가 적게 발표되고 총 유효표가 13표가 적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예 여기는 그러면 선거인수도 차이가 나겠네요. 선거인수도 한번 볼까? 4686 같은데? 4686 투표수도 4686 같은데? 아닌데 봐봐. 투표수 자체가 4673이잖아요. 네? 쭉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가 투표수 항목이에요. 투표수 항목. 요 두 번째 숫자가 투표수 자체가 4686인데 예? 서류상에는 4673으로 13이 전체적으로 줄은 거죠. 예? 8표, 4표, 1표. 이건 제가 추측하기는 하필이면 이게 재분류입니다. 재분류라는 게 뭐냐면 개표기를 한번 돌렸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서 다시 돌려서 나온 이 서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4.15 총선에서는 재분류 전 서류하고 재분류 후 요런 재분류된 서류하고가 같이 공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전 후의 개표 결과가 전혀 다르다.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재분류된 서류만 발표가 됐고 공개가 돼서 저한테 와 있고 재분류 전에 서류는 제가 갖고 있을 수가 보내주지는 않아서 제가 없어요. 쟤들이 폐기를 했는지 아니면 갖고는 있으면서 공개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그 서류상에 있던 숫자라고 하면 재분류 전에 숫자를 집어넣지 않았겠나. 그런 추측은 하지만 지금 그냥 드러난 걸로 보면 이 개표 상황표가 공식 문서인데 이 선관위원들이 다 도장을 찍고 이게 공표했을 때 이게 공식적인 개표 결과가 돼야 되는데 전산 입력은
전혀 엉뚱한 숫자가 돼 있다. 예? 4,673표. 이게 그 이번에 발견됐던 수원정은 제가 봐서는 뭐 개표기에 있는 숫자를 잘못 끌고 갔다는 것밖에 저는 결론이 안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정을 안 한 겁니다. 뭐 재분류 전에 거를 입력했다가 재분류한 다음에 입력을 안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 문서랑은 전혀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이 합계 숫자가 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대통령이 발표했건 뭐 어떤 거를 떠나서도 이건 무조건 선관위에 제가 직접 다음 선거 전에라도 선관위에다가 제가 뭐 질의 형태든 건의 형태든 해서 이건 반드시 절차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선관위원장이 사인을 한 다음에 기록서, 그러니까 이 개표소, 뭐 제가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개표소 이렇게 쭉 그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인터넷에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시면 그 위원장까지는 오픈된 공간에서 쫙 진행이 되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까지가 이루어지는데, 기록 입력석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뭔가 이렇게 문으로 따로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4명 내지 5명이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제가 그걸 감춰졌다고 얘기하는 게, 감춰서 뭔가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절차상 선관위원장이 이런 사인을 다 한 다음에 이 서류를 갖고 가서 입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수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가 뒤에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예? 저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불송치 결정서에 보면은 얘들이 실수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걸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걸 입력해서 그렇다. 그러고는 불송치 결정 났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사한데 제가 불송치 의견서를 받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검사한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게 불송치할 사안인가 하고, 이제 뭐 수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뭔가 싹 갈아엎어야죠. 저는 좀 뭐 이렇게 유해서 그런가 뭐 나름 좀 저는 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하여간 공정한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채널에도 보면은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난 이 활동하겠다고 하고 이제 채널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른, 또 그거로부터 혜택을 본 저놈들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저는 척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이 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우선이 되는 거는 하여간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선관위 입장이 발표가 됐대죠. 뭐 입장문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딱 귀에 꽂혔던 게, 지금 시스템 하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너는 잘했냐는 식으로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거예요. 결국 그 얘기인 겁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아주 잡스러운 얘기를 떠나서 딱 한 가지 쟤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선거 시스템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해킹을 당하거나 뭐가 조작이 됐거나 했다고 하면, 니도
그 시스템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 예? 이제 아주, 이제 어차피 뽀록 나면은 다 뒤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잭소리라도 내는 거겠죠? 근데 더 황당한 미친, 아이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거를, 그 국회 행안위, 그 민주당 측 간사가 윤건영인가 그런가 봐요. 그 이제 행안위 위원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했다는 건지, 하여간 윤건영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듣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진 놈이랑 죄를 지어서 그 혜택을 본 놈이랑 예? 같이 앉아가지고 간담회라는 걸 하고 거기서 나온 입장이 대통령도 막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는데 뭔 소리야? 그 얘기 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 저는 대통령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계엄 이후에도 제가 올린 자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18.3%로 이겼는데 저자들이 조작을 해서 0.7% 차이로 쪼그러뜨려 놓고 예? 과반도 안 되는 득표율로 이겼다고 이제 뒤흔들어서 지금 예? 선거 불복 예? 대통령이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했더구만요. 178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정신머리도 없이 예?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딱 서류를 위원장이 사인한 뒤에 뒷자리에 가서 입력하고 하는 그 과정 하나를 빠뜨리고 이렇게 예? 엉터리 숫자를 입력하는 이래 정신 나간 놈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전사는 어떻게 예? 지네가 장담을 하냐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해가, 쟤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전에도 계속 얘들이 해명이라고 내놓았던 자료에 보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네? 근데, 표를 갈아엎고, 새로 표를 집어넣고, 이거는 다수의 내부자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시스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숫자만 바꾼 거예요. 숫자만. 예? 지금 요런 이해 말고 이제 그 개표기하고 수개표하고 득표율 차이가 7% 이상 빵 나고 전국적으로 7%가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숫자만 일단 바꿔놓고 예? 4.15 총선 때를 예를 들어보면 이놈들이 숫자만 일단 바꿔서 개표 결과를 발표를 해놓고 거기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면 새로 표를 완전히 다 갈아엎는 그 방법을 썼다고 보면 다수의 조력자가 필요 없죠. 예?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내부 직원들 중에 얘들이 얘기하는 게 선관위의 전산망이라고 하는 게 폐쇄된 망이다. 에? 다른 놈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하지만 다수의 내부자가 아니고 내부자 한 명만 인터넷이랑 연결하는 짓을 해버리면 그냥 전 세계에 다 오픈되는 거예요. 에? USB를 꽂든 뭘 하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게 지금 제 채널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 포렌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별도의 따로 돼 있는 공간에 아무도 내부에서 뭔가 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자료를 포렌식 하거나 해킹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엄군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버에 일반 망이랑 연결되도록 USB만 꽂아도 바깥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USB 하나만 꽂아도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USB 통신을 통해서 다 외부로 유출되고 하는 거는 봤지 않습니까? 아유, 자꾸 엉뚱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해명하는 거를 그냥 쭉 지나쳐 듣지 말고
쟤들이 뭘 감추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아마 지금 이제 저쪽 예? 국구 방어를 지들이 살아나려고 방어를 하는 놈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이걸로 당선됐다고 하는 게 아마 내일 이제 앞으로 뉴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전략을 짠다면 그냥 두겠습니다. 두고 계속 그 얘기가 뉴스에 이제 여론에서 어느 정도 딱 예? 다 퍼졌다고 할 즈음에 대통령이 좋다 내 자료까지 깔아. 예? 3구 대선 2022년에 있었던 내가 당선된 선거까지 깔아. 예? 거기서 까서 내가 0.7%로 이겼던 게 뒤집어지거나 하면 나 정말 그거는 뭐 탄핵도 아니고 내가 하야하겠다 라는 선언을 해버리십시오. 다시 깠을 때 윤 대통령이 낙선될 가능성은 제로니까. 네? 아니면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아니죠. 임기 중이니까 아마 투표용지까지도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수개표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요. 그 카드를 날리시라고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 그러면 재선거 하자. 재신임 투표하자. 예? 재신임 투표해서 내가 과반수가 안 나면 딱 그만둘게. 그 카드를 한번 마지막 카드로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국민들을 이제 예? 그나마 지금 대통령도 그 시스템에서 당선됐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까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정말 제대로 나라가 서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기왕 계엄까지 하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뭐 그 정도 배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또 빙빙 돌아서 똥똥한 지금 뭐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고요. 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쫙 그랬고 인초 미추홀에도 여기도 수정된 거를 입력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도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미추홀 숭의 이동 입투표. 어디 갔지? 요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 검색 숭의 숭의 이동 입투표소. 여기가 그죠? 미래통합당 안상수 287이죠. 네? 어디 있지? 네. 287에서 288로 고쳤습니다. 네? 뭐라는 사람이. 네? 근데 이게 전산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엑셀 자료로 그냥 보기 편하라고 여기 개표 결과를 해놨는데 요 287.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개표 상황표 이렇게도 적어놨어. 재공표 시각 다시 21시 14분이 아니고 3시 24분에 다시 했다는 거예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재검으로 인한 수정 보고. 요걸 재검해서 수정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까지 사인을 했다면 이게 공식 문서가 맞죠. 수정된 것까지가 맞으니까. 근데 개표 결과는 수정된 내용을 입력을 안 한 거라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287. 네. 그래서 저는 뭐 시스템이야 뭐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 사전선거랑 단일선거랑 차이가 나고 기계 득표율이랑 수개표 득표율이랑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건 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 거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잘못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
이건 뭐 전산 시스템이 아니고, 예? 위원장이 여기에 도장을 찍는 걸로, 이건 진짜 쌍팔년도 거 아니에요? 예? 도장 찍는 거는 아주 옛날에 서류를 할 때 문제라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전산 입력되는 거를 정확하게 입력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위원장이 여기에도 사인을 하고, 그 기록 입력석이라고 하는 게 선관위원장보다 앞에 있어서 이 서류를 일단 입력을 하면, 이 위원장은 입력된 자료하고 여기 서류에도 도장을 찍으면서 여기에 작성되었던 숫자가 전산상에 제대로 입력되었는가를 자기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거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메인 서버에서 발표가 되도록 하는, 그거는 뭐 그 아주 큰 절차도 아니잖아요. 매뉴얼에 있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는 적지만 이게 뭐 당락에 영향을 미쳤냐 의석에 영향을 미쳤나 하면은 영향을 안 미쳤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예? 저는 4.15 때 이런 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올해 그 4.10 총선에서 수원정 같은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담당했던 사람들을 문책을 했다든지, 예? 뭔가 이렇게, 예? 신상필벌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례는 줄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4.10 총선에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까지를 다 넣어서 해보면, 비례까지 넣어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네? 최소한 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빼고 이렇게 그냥 숫자를 수정했는데 수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것만 해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잖아요. 맨 앞에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 보면 요 세 가지 얘가 그거예요. 개표 상황표에서 뭔가 숫자를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거, 예? 이게 세 군데였다는 거예요. 수원시정은 빼고. 근데 이제 4.15 4년 전 선거에서는 그런 사례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4.15에서는 그런 사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4년 뒤 올해 선거에서는 3건이나 발생을 했다. 예? 도봉이동 관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수원정이랑 같잖아요. 전혀 다른 숫자가 입력된 경우다. 그러면 도봉을에서는 4.15 총선에서는 도봉이동 관내에 서류 한 장만 그렇게 됐지만, 수원시정 올해 있었던 수원시정 선거에서는 59장의 문서, 그러니까 수원시정 안에 있는 각 투표소나 관내 그 개표 상황표를 다 합친 게 59장이거든요. 그 59장의 서류를 다 잘못 입력하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쟤들 말대로 정말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거 뭐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처음에 제가 요약은 말씀드렸으니까 뒤에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더 이 개표 상황표 상에 나타난 거랑 개표 결과표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을 테고요. 지금 저도 저녁 때 반주를 오랜만에 말아서 먹었는데 축하주로. 네, 지금 초저녁에 취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축하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뭔가, 예? 우리가 승리했다고 도취해 있거나 하게 되면 저놈들이 또 빠져나갈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항상 대비하고. 벌써 나온 거 보세요. 민주당, 예? 간사랑 간담회를 하고 대통령도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다. 예? 그 얘기를 처하고 앉았으니 그런 거에 또 홀까닥 넘어가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나마 그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사람들, 예? 아예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그 담화가 굉장히 그, 어, 인식을 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면, 죽어도 없다고 지들이 여기서, 응? 혜택을 본 놈이든, 예? 아니면, 이런 일을 저지른 놈들이고, 그런 놈들은 어떻게 설득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거에 딱 갇혀서 보면, 뭔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자고요. 최소한 공정하게 투표가 다시 이루어지는, 예? 그 상황까지, 심하게는 진짜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를 포기하고라도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든지, 예? 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정말 공정한 선거 시스템으로 하고, 그 결과가 공정하게 나왔다고 인정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결과는, 제가 데이터를 쭉 입력하면서 하여간 다르다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개표 상황표를 다 따로 모아놨다가 지금 이제 요걸 자료로 만든 거라서 그나마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라서 이걸 제일 먼저 발표를 한 거고요. 아니지, 요 앞에 뭔가 종합결과로 발표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랑 뭐 교부수 투표수 차이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당일 사전 구혜리 이런 거는 그 250개를 한꺼번에 뭔가 데이터를 다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적어도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게 4.15 총선이라고 하면 4.15 총선, 3.9 대선, 4.10 총선 요 자료만이라도 어쨌든 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이 개표 상황표 당에 나타난 내용을 전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이 영상이나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랑 저랑 좀 다르다. 지금 저는 좀 저 자료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탁 꽂히게 얘기하기는 쉽죠. 뭐 52명이 가짜니 51명이 가짜니. 그런데 저는 개표 상황표로 들여다 봤을 때는, 사람이 수개표한 득표로 봤을 때는 민주당 89석이라니까요. 그냥 당일 수개표로만 따지면 민주당 30석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132명이 가짜인 거예요. 132명이. 비례대표 빼고라도. 근데 51명으로 왜 줄여서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저도 51명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51명의 근거는 당일 득표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예? 당일 득표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거기서 나온 가짜 의원이 51명, 52명이에요. 아주 뭐 0. 몇 프로 차이 나는 그 하나를 넣느냐 빼냐에 따라서 51석이 가짜냐, 52석이 가짜냐. 예?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고. 지금 132명이 가짜라고 하는데, 예? 뭐, 그거는, 아무튼 저는 지금 뭐 현장에서 어떤 걸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얘들이 발표한 결과 내에서 차이가 나는 거. 지금 이것만 해도 선관위에서 발표한 두 가지 자료지 않습니까? 하나는 온라인상의 개표 결과로 발표된 거. 예? 그게 이제 개표 결과로 됐고 그거에 의해서 당락이 판결이 났으니까.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개표 상황표가 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문서고 거기에 공표된 자료가 공식 결과인데 공식 결과가 다르게 발표됐다는 거를 이렇게 했고, 또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예? 수개표한 득표율이 어디 갔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예?
이 숫자를 개표 상황표를 안 끌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숫자로 이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수의 법칙만 가지고 얘기했던 거. 에? 당일하고 사전하고 차이 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저도 51표 나온다. 51석 차이 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이 숫자만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지금도 봤지만 실제 결과, 실제 개표 상황표에 있는 거랑 다르게도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수원전 같은 경우처럼. 근데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이 사전 선거하고 당일 투표가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조작 수단인 거는 맞는데 절반의 이유를 설명을 못 한다고요.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개표기 조작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네? 뭐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라 이 마지막 부분까지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이야 뭐 그렇게 활동하시고 노력한 거를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조작이 있었다 얘기하면 될 텐데 51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그렇게 박아서 할 필요가 있냐. 하려면 차라리 그나마 개표기 조작 말 되는 89석을 얘기하든지. 89석이 된다 그러면 162석에서 89석 빼면은 몇 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73석이 가짜인가? 73명이 가짜인가? 그러네요. 73명. 언제 제가 73명이 어떻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개표 결과. 얘들이, 여기는 교부수가 안 나오잖아요. 교부수도 안 나오고, 예? 기계에서 몇 명이 됐는지, 뭐, 수개표가 몇 명이 됐는지, 뭐, 자꾸 더 얘기하면은, 우리 쪽에서 뭔가 분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신 분만이라도 그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는 타이틀은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였다고 얘기는 하면서 개표기 조작에서 몇 명이 가짜인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52명은 그냥 당일 득표율로만 가지고 하면 개표기 조작까지 된 그 숫자를 가지고 당일 것만 계산을 하면 51명이 가짜라는 게 맞아요. 네? 그래 놓고는 개표기 조작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제 점차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분석이 되는 대로 그냥 계속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